전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안녕하세요. 해내메듀 2024년 창의혁신 수업사례 공모전 역사과 본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수업 주제는 역사의 기록 2024년의 삶의 가치를 찾아가다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업 기획 의도와 운영 방향. 둘째, 수업 설계 과정. 셋째, 실제 수업 운영 사례.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수업 일기를 통해 본 수업 성과 및 성찰입니다. 먼저 이 수업을 기획하게 된 의도는 첫 번째, 바로 내년부터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정교육과정, 특히 역사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 즉 나의 삶과 연계된 역사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바뀌지 않는 성취 기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년 전의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새로운 국가 건설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꾼 나라, 그 안에 담겨있는 삶의 가치를 2024년에 우리가 실현해보는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김준엽 선생님의 장정, 즉 회고록, 이 자서전을 중심으로 하여 백범일지, 돌베개라고 하는 다른 자서전을 포함한 발췌독을 교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교사가 발췌독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탐구 질문이 녹아있는 미션 카드를 아이들이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미션 카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김준혁 선생님의 어린 시절, 둘째 유학생 시절의 운명적 만남, 셋째 완벽한 계획과 목숨 건 탈출, 그리고 육천리 장정길에서 만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한국 강복군으로의 입대, 마지막 목숨 건 독립운동, 국내 진공작전의 투입, 이렇게 6가지의 주제를 바탕으로 미션 카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국내 진공작전에 뛰어들게 된 그의 모습 안에 바로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입법 예고안을 작성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이후 갤러리 워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을 거쳐 완성된 입법 예고안을 바탕으로 우수 정책, 우수 의원상을 시상하게 되었고, 이 과정은 아이들이 수업 일기를 어플을 통해 제출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 인물이고 이 책을 선정했을까? 이 인물은 바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을 받고 자란 유학생이었습니다. 그가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 탈출 계획을 세웠고 결국은 육천리 장정기를 거쳐서 한국 강복군에 입대하여 목숨을 걸고 국내 진공작전까지 참여하게 된 독립운동의 산 증인입니다. 다양한 자료 중에서 왜 굳이 자서전, 회고록을 선택했느냐? 그것은 최근의 연구 경향에도 맞기 때문입니다. 최근 역사학에서의 연구 경향은 바로 공적 기록이 보여주지 못하는 내면의 모습 혹은 비어있는 공간들을 개인의 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 중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거나 그나마도 상하이 윤봉길 의거 이후에 충칭으로 피란길을 떠나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공습에 시달렸고 계속 도망가고 피난 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록을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독립운동가 부부의 육아일기였습니다. 시의 일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이 독립운동에 비어있는 공적 기록이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든 바로 이러한 개인의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렵지 않은 구술식으로 쓰여져 있는 문체 때문에 이 자료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발췌독인가? 바로 이 책의 페이지가 어마무시한 양, 바로 600쪽에 달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이 책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직접 발췌독을 했고, 대신에 책 읽기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책 안에 담겨있는 그 과거의 인물들이 현재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만 읽어내기를 바랬고, 그 메시지가 6개의 주제에 담긴 미션 카드의 탐구 질문과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 바로 삼균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의 가치로 옮겨와서 실현하는 쪽으로 수업을 구성하기 때문에 발췌독 미션 카드를 수업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운영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부루마블 판과 같이 생겨있는 이 판 안에 민트색 칸 안에 바로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켓을 열면 바로 좌측에 보이는 미션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카드를 아이들이 1번부터 순서대로 풀어내게 되고, 미션 카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위에는 바로 책 안에서 발췌한 내용, 그리고 아래에는 탐구 질문이 있어서 이 탐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참고 자료가 그림, 사진 등으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션 카드들이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이들이 글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목숨을 걸고 탈출 계획을 세우는 그의 모습을 통해 그의 MBTI를 추론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유천리 장정길에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연극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극에서 어떤 멘트로 공감을 이끌어냈을까 멘트를 적어보는 활동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션을 하나하나 성공할 때마다 아이들은 여권의 도장을 받게 됩니다. 여권은 바로 자유로운 여행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시 자유를 뺏겼던 독립운동가들에게 한 번쯤은 자유로운 여권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여권 도장을 찍는 형태로 수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있듯 이 수업에서도, 이 미션 카드에서도 바로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이 들면 죽는다. 죽음의 고개 파총령을 넘어섰던 그 장준하 선생님의 기록. 이 기록을 통해 그 고통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아파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임시정부에 도착해서 김구 선생님을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이 학도병들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도 함께 감동합니다. 그런데 감동의 기쁨도 잠시, 2주 뒤에 학도병 출신 장준하는 임시정부 요인들 앞에서 폭언을 퍼붓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아해하는 아이들에게 저는 이 글을 줍니다. 임시정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당시의 기록들을 함께 주고 이 글을 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또다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을까? 왜 그랬을까에 아이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당시 학도병들이 도착했을 때 2주 동안 임시정부 요인들은 자신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하루하루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시 건국 강령을 내세웠던 조수왕 선생이 3시간 동안 건국에 대한 이상, 자신의 신념들을 말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3시간의 강의를 듣고 김준혁 선생님은 매료됩니다. 국가 건설은 이분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버려도 좋다. 그러면 그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내세웠던 조수왕 선생님이 지향했던 국가의 모습, 김준엽이 바랬던 국가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국가의 모습을 찾는 활동이 2차시 수업에 전개됩니다. 그래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해봅니다. 특히 삼균주의에 나타났던 내용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연장, 그리고 삼균주의가 반영됐던 건국강령, 그리고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했었던 48년의 재헌헌법, 독립운동가들의 이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3가지 법안들이고, 이 법령들의 공통점, 차이점, 특이점 등을 찾아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지향점을 찾아봅니다. 특히 가장 놀라웠던 것은 평등의 개념이 생겨났다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이른 시기에 평등의 개념을 이분들이 지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놀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등이나 이러한 관념, 신념들을 어떻게 하면 현재에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바로 입법예고안 작성 활동을 전개합니다. 입법예고안이란 어떤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정하기 전에 해당 입법의 제정 이유, 배경, 목적, 필요성 등을 다수의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4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예고안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 대중에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지방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그러한 문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지방민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로 실질적인 문화 바우처 제도, 현실적인 바우처 제도의 실현을 주장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두 번째, 바로 선거권을 부여받는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독립운동가들은 무상교육, 의무교육을 제정했듯이 우리도 그런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갤러리 워크 활동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의무교육이 되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갤러리 워크 활동 이후에 이 의무교육 부분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의무교육을 실행할 수 있게끔 법안을 보완해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른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장사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치. 바로 이것이 해당 신분에 대해서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 내용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갤러리 워크 활동으로 제출된 입법 예고안들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바우처 제도를 이야기했던 친구는 우수 정책상을,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의무 교육 제도를 설명했던 친구는 우수 의원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수업 일기를 통해 수업 성과 및 성차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과밀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인들이 버린 배춧잎에서 성한 것을 찾아 김치를 담아 먹었다. 끼니를 거르는 것은 예산 일도 아니다. 이런 기록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열악한 속에서도 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그들은 폭탄이 터지는 그런 어마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교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성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학교라 할 수 있고, 인성학교가 폐교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피란의 과정에서도 학교 교육을 이어나간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함께 찾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의무교육 사실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이 기록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을 더 하게 되었다고. 이 친구가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누리고 있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고. 바로 평범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꿈도 꿈꿀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남겨진 이 소중한 유산, 감사함을 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하면 대체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 그런데 백범일지 속 김구의 어린 모습은 굉장히 문제 학생으로 보여줄 여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숟가락을 엿으로 바꿔먹기도 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찾아가서 난폭한 짓을 저지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범일지를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한 문제 행동을 보였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라고 있었던 삶의 가치 그리고 배웠던 올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그리고 실천하기에 노력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생각합니다. 자신도 그런 어른이 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한 번쯤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강조했던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이 시대는 그들만큼 학교열이 높지 않고 오히려 더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고민했었습니다. 아마 담임 선생님들은 모두 다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저희 고등학교 아이들은 1년에 두 번씩 바로 선거권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끝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전사하는 모습을 보며 침울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 영상에는 매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투표권 한 장에 1,760만 원.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니 꼭 하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영상일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수업은 없을까? 선거와 의무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아이들이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런 투표 용지의 가격을 돈의 가치로 따지지 않고도 아이들은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끝에 나왔던 수업이 바로 이 수업이었습니다. 분명 이렇게 깨달은 후에 그 다음날 아이들은 또 잠을 잤습니다. 활동을 할 때 깨워도 안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일어나고 잠을 자는 것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짜증 부리는 그 자유도 100년 전의 독립운동가들,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을 통해 한 번쯤 생각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너희가 지금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때도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그렇게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에서 이 수업을 운영했었습니다. 선생님, 제 수업 어떠셨나요?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